오늘은 만세를 불러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조국이가 한 것을 보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우리 펀드를 시작했는데 5분 만에 우리는 5분 만에 2분 2분 2분이라 그러면 안 믿을까봐 아니요. 2분 만에 이게 52억이 돌파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금액이 95억 8천이. 90억 2배가 됐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95억으로 돌파했는데 95억. 이거요 내일부터 돌려줄지라도 네. 1,000억을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네. 할 텐데 네. 50억은 두 달 후에 3% 그러니까 3.5로 이자를 해서 돌려드리고요. 그렇죠. 연. 선관위가 정한 건 50억이기 때문에 네. 바로 두 달 후에 연 3.2% 계산해서 돌려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네. 오늘 내신 분들 바로 오늘 네. 다시 환급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하면 좀 못하니까 내일부터 아니 왜냐하면 조국 거기는 9번이잖아요. 우리는 네. 8번이고.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1번 앞서 있잖아요. 가있어. 만세부터 먼저 만세. 자, 만세. 가면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그다음에 지금 아니, 100억이 넘어. 아니 왜 대한민국 만세만 해? 우리 자유통일당 만세를 또 해야지. 한다니까 세 번 네. 한다니까. 네.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자유통일당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오케이. 만세 한번 해야지. 자,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예, 하나 빠졌어요. 후원자들 만세 한번 해주세요. 후원자들 만세. 아, 진짜 만세 해주고 자, 싶어. 그럼 예. 장 목사님 선창해요. 우리 후원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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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1 운동 이게 바로 국민의 우리 자유통일당의 네. 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고 그리고 힘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어제 그 펀딩을 계획하면서 며칠 전부터 네.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냐. 요즘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는데 통장이 50개입니다. 50개 통장에 50억이 들어오는 거로 이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제 펀딩을 시작해서 링크를 오전에 이제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자마자 준비하신 분들이 예. 어떻게 또 다들 아시고 네. 바로 2분 만에 50억을 52억. 펀딩을 해줬고 52억입니다. 네, 52억을 해줬고 네. 통장 30개가 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통장 30개가. 그래서 아직 20여 개의 통장 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계속 해주셔갖고 지금 거의 100억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저희가 2분 만에 이제 50억을 돌파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 목사님이 2분 만에라고 하면 믿질 않는다. 그래요. 믿질 않는다. 이거 못 믿는다. 거짓말 같다. 그래서 우리는 5분 만에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방송 까발렸어, 들어오자마자 사실대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장 목사님 거짓말을 못해. 2분 만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분 만인데 네. 지금 방송 시작하고 이제 5분 지났는데 100억으로 또 오케이. 올라갔습니다. 네. 야, 자, 이왕 내킨 겸에 몇 천억 갑시다. 아예 한 5천억 갚아야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다 돌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내일 돌려주는 사람은 이자 없어요. 이자 그렇지. 없고 하루 6월 사이에. 12일 날 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플러스해서 돌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주먹 다 쥐어봐요.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뭘 이겼냐? 좌파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말 너무 좋겠네. 그렇지. 해봐요, 다시.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또 업됐냐 하면은 이게 펀드 모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주는 느낌이 뭐냐? 이거는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좌파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할 때에 77%가 투표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60%밖에 안 나와. 투표율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할 때에 77% 나온 사람 찍은 사람들이 저 이재명을 찍든지 누가 찍든지 간에 나온 사람이 77%란 말이야. 이 사람들만 다 나오면요, 우리가 200석 할 수 있어요, 우리 쪽이. 근데 왜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나왔으면서 그것도 제일 안 나온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대고요, 경북대고. 이게 안심하는 거야. 다 이겼는데 아니 내가 안 찍어도 다 된다. 다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번에는요 기록을 깨야 돼요. 80%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는요 보궐선거 같을 때는 35%도 안 찍어요.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80%만 투표하러 나오면 이거는 그야말로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상황이. 한동훈이가 실수한 거 뭐고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하러 80%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생각 좀 해.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하러 나오면서 왜 안 나와요 도대체. 좌파 우파가 동시에 투표하러 다 나오면요 죽었다 깨도 좌파가 우파를 못 이겨요. 이거는 김영준 교수, 명지대학 교수 있죠.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분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해방 후에 지금까지 우파와 좌파가 48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만 나오면 무조건 우파가 이긴다는 거예요. 40, 그렇죠. 52%라는 거야. 아니 더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근데 어떻게 믿음 좋은 분이 왜 이렇게 믿음을 약하게 얘기하세요? 80%가 뭐요? 100% 나오라고 얘기하시면 더 낫지 않아요? 100%. 예. 왜? 그 믿음이 왜냐하면 약해졌나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아 이번에 있는 병원 입원은 못 찍습니까? 또 아니 찍는데 네. 올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네. 통신사. 네. 예를 들어서 또 아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 네. 또 중환자실에 있는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도 교대로 나오면 되거든. 네. 앞으로 투표소를 병원에다 다 한 개씩 다 설치해야겠어. 대형 병원에다. 그럼 100%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데. 불안해? 저쪽 투표 그것이 저기 전 목사님 저거 우리 펀드 조금 더 쉽게 네. 할 수 있는 거 한번 올려보고 하시죠. 네. 좋아요. 펀드 얻은 거 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올려주세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자유통일당을 찍으십시오. 그 자유통일당을 딱 찍으면 저렇게 뜨는데 위에 아니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위에 보면 저기 자유파티 그 영어로 돼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위에 거기를 눌러주세요. 거기를 눌러주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넘기면 홈페이지에서 저렇게 저기 장경동 누구야, 목사가 나와요. 저 장경동 목사가 당 대표하기를 예, 잘했네. 예, 나오고요. 3.5. 예, 저렇게 나오면 밑에 펀드 누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딱 눌러주면 넘겨주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유통일 펀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내 계좌를 여기다가 내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돌려줄 때 그 계좌로 막바로 돌려보내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돈을 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들어가야만 이게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가 되더라도 이게 넘쳐라도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계좌번호 적은 대로 막바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펀딩 회사에서 네.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네. 50억이 넘는 부분은 오늘 이제 회사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환불 방법은 논의를 해서 오늘 그 보내신 분들은 다 문자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내신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드리면서 문자가 다 갈 겁니다. 환불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5천억 들어와야 돼. 아니 근데 저는 5천억 들어온 뒤에 내일부터 다 네. 돌려줄 테니까. 아니 저는 목사라 그런지 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어차피 되돌아갈 거라면 그냥 우리 10,000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1,000만 명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만 원이면 천억이지. 1,000억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10,000원 헌금 가지고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저 근데
10만 원씩 하면 1조지. 아니 10만 원은 너무 막 부담되니까 가볍게 그냥 만 원씩 헌금을 해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어 하는 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니까 예. 아예 1조 밀어 제껴버려. 근데 이 목사들은 만약 저렇게 해서 돈을 보면 다 헌금으로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만 원이니까 이 만 원. 목사들은 못 됐어. 만 원이니까 법적으로 뺏을 수도 없어. 아, 이거는 그런 거요? 안 돌려주면 안 돼? 이거는 예. 아니 물어보는 거요.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는 것도 쉬워요. 은행한테 맡기면요, 은행이 쫙 돌려줘 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내킨 겸에 5천억 한번 가보자고. 빨리 오늘도 빨리 넣으세요. 빨리 예, 투자하시고 계속, 빨리 예. 계속 넣어. 아니 그렇게 가지고 북한을 사버리면 어떨까 우리가? 아 그냥 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요. 그냥. 잠시 후에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00억인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요. 조국이 한 1시간 정도에 200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선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500억 펀딩을 했는데 1시간 걸렸다고. 네. 기사를 보니까. 1시간. 1시간 걸렸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1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10분 만에 100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윤석열 수준이요? 대통령보다 더 빨라. 국민의힘보다 빠른 어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펀딩 모금 시간입니다. 2분 만에 최초죠. 돌파했으니까. 네, 이거는 2분 만에 50억.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조국 그분 그거 뉴스 나왔잖아요. 네. 막 그 뭐 짧은 시간에 나왔다고? 그렇지, 예. 우리도 나오지요. 왜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우리는 더 빨리 지금 가고 그건 있는데. 언론들이 막 알려줘서 네. 한 시간 만에 한 거고 예. 지금 자유통일당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아름아름 네. 공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어쨌든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엄청난 있었다는 사실은 뜨거운 열기라는 국민에게 거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은 네. 북한이 통제한다는 걸 모르시나 아직도. 아니 그래도 한번 저는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문 기사 네이버에 기사를 냈는데 얼마나 클릭수와 댓글이 많았는지 네. 이 펀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자유 우파 진영인 자유통일당에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1차전에서 이겼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겨야 될 것이 뭐냐? 실시간 10만 명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건 펀드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김용대 목사님 전화로 빨리빨리 해서 오늘은 10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실시간 10만 명 이거는요 펀드보다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전화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12명한테만 빨리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 방송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정강훈 목사님한테 머리 다 잡아뜯겨.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빨리 전화를 12명한테만 전화하란 말이에요. 전화하면은 10만 명이 되거든. 그럼 내일은 100만 명 되고 그 다음날은 1000만 명 되면 선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사실은 선거 없앨 수도 있어요. 자, 장일 목사님, 네. 국민 저항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띄워주세요. 방송실. 안 갖고 저항권. 왔는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아니, 방송실 메모 안 해놨어요. 안 해놨을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냥 결정하는 아는 순간에 상식으로 얘기해. 저항권 거기 치면은 나오니까 저항권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저항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저항권을 이걸 다시 말하면 혁명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네네. 그리고 네. 우리가 왜 내가 1000만 조직을 그렇게 말하냐 하면 1000만 조직하면요 이번에 4.15 총선도 없앨 수도 있어요. 국민 저항권을 밀고 나가는. 왜? 이거는 해보나 마나 부정선거다. 자, 방송실 띄워봐 주세요. 벌써 해외 투표는 끝났거든요. 예. 해외 투표에서 이미 부정선거를 벌써 한 영상을 잡아냈어요.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해야 돼. 난 나중에?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왜 괜히 부정이 퍼지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거 알려줘야지. 아니, 지금 딱 나오고. 해외 투표는 끝났다니까. 예. 네. 끝났는데 아니 지금도 저 해킹 당해가지고
지금 저 선거위원회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대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선거 그 위원회 안에. 아, 예, 예. 해킹 당해서. 아, 그럼 당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대. 국정원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고 네. 너무 쉽게 해킹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해킹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막히더라도 또 해커들은 계속 그걸 또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게 정말 잘 돼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근데 있죠. 저기 좀 그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은 해커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준다니까요. 들으라고? 비밀번호를 주면 들락날락해도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없어요. 방법이 없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줬잖아 1, 2, 3. 저기 정보 유출돼도 위로 네. 올려봐. 올려봐요. 선관위 직원 그럼. PC 악성 코드 감염 지금, 관련 정보. 지금 막 오늘 어저께 막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그렇죠. 지금. 예. 이거 보다가 이미 벌써 부정선거를 실시한 것이 해외 투표인데 해외 투표 영상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투표를 2번 했어요. 이분이 예. 일부러 해봤죠. 일부러 해봤어. 예, 예. 투표를 1번 하고 나왔다가 다시 투표를 하러 갔더니 가능한 거예요. 또 받아준다. 또 받아주고. 2번 투표를 했다고. 이 사람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이거 하나만 하거든. 이게 해외 투표는 사실 한 12만 명밖에 안 돼. 그렇지만 먼저 번에 4년 전에 저 총선에서도 3살에 독일에 있는 사람이 교포가 LA에서 투표한 거로 나와 있어. 아니 한국에서도요. 사전 선거를 하고 당일날 가서 투표하러 가니까 투표지를 줘요. 또 줘. 주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좀 해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저 이영환 어제 보내준 그 영상 어디 갔어? 방송실 빨리 띄워봐. 해외 투표 2번 찍은 거 영상을 빨리. 이번에 해외 찾아가지고. 투표가 60%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록이죠. 이거 보세요. 역대 최고치. 해외 투표 2번 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2번 했는데 통하는 거야. 2번 해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했대? 아니 그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여기다 예. 일부러 예. 내가 일부러 해봤다는 거야. 예, 예. 이게 뚫리나 안 뚫리나 했더니 한 사람이 2번 투표했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야. 예. 이게 도대체 선거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예? 이미 부정선거 시작된 거예요. 벌써 해외 투표는 끝났으니까. 먼저 4.15 총선에는 웃겼어요. 독일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LA에서 또 했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게 말 그거요. 넘어가 이제 200% 넘어가 버렸어요. 200% 달성했습니다. 초과 달성. 네. 세상에. 네.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5천억으로 갑시다. 5천억으로 계속 밀어제껴요. 밀어제끼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는 왜 참여 못하나요? 참여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해외에 우리 일을 해주는 이은영 그 계좌번호 띄워주세요. 여기로 해외에서는 이 통장으로 넣으세요. 넣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바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모레 3일 동안. 자, 이 계좌로 네. 이 계좌를 잘 보세요. 이 계좌로 넣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2, 3일 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좀 귀찮지만은 해외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로 싸가지고 합해서 한 1조 넘어가도록.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큰 심리전에 우리가 큰 유익이 됩니다. 위로 올려줘. 이 해외 헌금 위로 올려주라고 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 네, 미국. 미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독일, 영국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헌금 계좌 있죠. 우리 교회 헌금 계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주시면 이것도 다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의 큰 우리 한민족 잔치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지금 7,481명이 갔는데 항상 내가 여기 와서 짜증이 난단 말이야. 여기 와서 빨리 김종대. 아니 그리고 김종대는 이제 조질 필요 없어. 김종대는 너무 잘하고 있어.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지금 다시 한번 출석 부를 테니까 자 어느 마을 어느 동 대표입니다. 어느 마을 누구입니다. 요거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동 대표들 3,518명은 다 들어왔거든. 왜냐하면 7,053명이니까. 이게 너만 몰라까지 합치면 벌써 10,000개 넘었어요. 10,000개 넘었으니까 동 대표가 들어왔는지 내가 출석 부를 테니까 이거요 절대 여러분 날 못 이겨요. 내가 끝까지 내가 해냅니다. 실시간 1,000,000명이 할 수 있도록. 자 일단은 우리 저 다민이가 만든 6개 사항 가입하면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종신토록 준다니까. 자, 이 영상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월 100만 원 종신연금, 그렇죠. 34평 아파트 원가주택 공급받는 길. 국민 여러분, 월 100만 원 종신연금과 34평 아파트 원가주택을 공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해 주세요. 첫째,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이동에 1,000,000명 가입. 둘째, 자유일보 1,000,000명 정기구독 신청. 셋째, 선교카드 1,000,000명 가입. 넷째, 자유마을 회원으로 1,000,000명 가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1,000,000명 가입. 여섯째, 너아라TV, FNL 뉴스,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자유마을 공식 유튜브 채널, 1,000,000명 구독, 알림 설정. 6개 사항 1,000만 가입이 완성되면 종신토록 월 100만 원씩 지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신혜식 대표님. 네. 지금 신혜식 대표님이 그 유튜브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지금 현재 그 조회수가 한 150만 명 되나요? 구독자가 150만. 150만 명. 네. 신주부가 50만 넘. 그런데 구독자를 내가 1,000만 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언론들이 다 종북화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유튜브밖에 없는데 유튜브 중에서도 5대 유튜브. 내가 1,000만 개를 만들어 드리면 저한테 한탕 낼래요? 아,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를 저는 자유마을로 기증을 해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진짜로 네. 구독자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는 게 네. 이번 총선에서 네. 자유통일당이 지지율 10%를 달성한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 획기적인 기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10%가 아니라 20%를 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면 1,000만 명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자유마을 회원 그리고 신의 한수 구독자 수 이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지자답게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단계 이제 딱 다 준비된 거죠. 불만 딱 붙이는 게 이번 총선이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저는 분명히 1,000만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에서 약속드리지만 신의 한수는 목사님께 기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노 땡큐야. 노 땡큐. 기증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증 받아 놓으면 이게 나중에 원수들이 공격하면 한꺼번에 당하니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저 방송실 다시 국민저항권 그 빨리 찾아봐요. 빨리 찾아보시고 저기 장 목사님 나갔다 들어와요. 저기 들어가서 국민저항권 그 빨리 이게 중요한 거니까 1,000만 명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 아 이번에 선거 보이콧도 할 수 있다니까 국민저항권으로 이번 선거 안 해 우리는 그럼 끝이요. 그거는 국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0만 결사체가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광화문 집회야. 광화문 집회. 그렇죠. 광화문 집회를 제일 두려워해요. 아니 좌파 빨갱이들 말이야. 이재명을 비롯하여 뭐 심지어 이준석까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누구야 조국이까지. 예. 걔들이 왜 그렇게 광화문을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화문을 통해서 탄핵을 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광장의 힘을 알고 있는 거죠. 좌파들은. 그게 이제 효순이 미선희 사건 때, 그 다음에 광우병 난동 때, 탄핵 때까지 광화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고, 다 이루었지. 예, 정권까지 훔쳐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화문을 점령하는 자,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좌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을 거의 지금 한 4년, 5년째 예, 지금 광화문을 이제 저희의 그 앞마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거를 탈환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숫자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맞아. 그 다음에 정신력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힘보다 세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정신적, 숫자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음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맞아요. 파괴시키려고. 맞아요. 그것이 이제 종북 좌파들의 그 하나의 전략이고 네. 그 전략을 지시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이야. 예, 북한에서 북한이야. 전광훈 목사님이 없어진다면 광화문도 없어지고 대한민국 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지령을 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언론들은 지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인 방송, 조작 방송, 왜곡 방송 뿐만이 아니라 지금 좌파 시민단체들이 테러까지 감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광훈 목사님이 안전하셔야 되고 우리 네. 광화문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건 결국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쟤네들이 탄핵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이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광화문을 쟤네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그거를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자유마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광화문을 지키고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목표율은 저희가 10%를 잡았지만 바람을 보니까 지금 펀딩이 저는 사실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간. 그래서 50억 채울 줄 알았는데 5분 만에 채웠기 아니라니까 때문에 2분이라니까. 2분 만에.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 목표를 20% 이상으로 해갖고 자유통일당 10석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나가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 아파. 개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돈 10억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우, 잔소리 하지 말어. 빨리 해. 그래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도 말고 조국이가 썼던 회사를 그대로 쓰라 그랬어. 오. 시비를 못 걸게 하려고.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 시비 걸려면 거기 먼저 걸어야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대로 하라 그랬어. 그래서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요 이제 총선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이 더 겁나는 거야. 이게 천만 조직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부르짖냐면은 반드시 내전이 일어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보세요. 지금 쟤들이 18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180석을 가지고 이거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180석 불가능해요.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6월 1일까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이미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지령 내려온 것을 해독한 것을 이게 종합해 보면 그러면 최소한 광주 사태 같은 일이 광화문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걸 제일 먼저 예견한 사람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영상 다시 한번 들었어요. 30년 전에 예견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고. 이것 때문에 나는요 정당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부흥회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북한 애들이 10만 불을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영상을 왜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리냐 하면은 여기 와 있는 3,518명 여러분 동대표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빨리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라는 얘기야. 왜? 여기에 속아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에요. 국민들 중에 3천만 명. 이재명하고 문재인한테 속은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야. 국민들이 속으면. 장근석 목사. 네. 아까 저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데모온 사람의 꿈이 우리 꿈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동질성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국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 내용을 동의할까? 자, 그러면 동의하는 분은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괜찮은데 안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100% 일어나. 만약에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했으면 저 전쟁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미군 몇 명만 있어도요 러시아는 못 쳐들어갑니다. 아니 꼭 보니까 별 3개 같아. 제가 그래. 진급을 했어요. 계속 별 3개 놀아가지고. 아니 국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단 몇십 명만 주둔했어도 전쟁 났겠냐고요. 역으로 우리나라의 미군 철수했으면 전쟁 안 났겠습니까? 러시아보다 북한이 우리에게 더 침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안 되니까 미군이 주둔해서 안 되니까 지금 사상으로 지금 주사파 사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 깨달으시냐고요. 이런 내용을 저는 꼭 이번 투표에도 여러분 의사가 반영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듣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딱 굳어져 갖고 그래도 계속 듣기 싫어도 우리가 쑤셔 넣어서 이 말이 옳은 말이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총선 끝난 뒤에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황 장관님, 아니 저 와인버거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로 광화문 광장에 쉽게 말하자면 뭐냐, 광주 사태 같은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위험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북한이 지금 핵무기보다도 더 의존하고 믿는 게 네. 이제까지 3대에 걸쳐서 계속해왔던 대남적화 전략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거의 90% 이상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5.18 사건과 같은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면은 이거 굉장히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예. 마치 김일성이가 박헌영의 위험을 말을 신뢰해서 6.25 남침을 한 것처럼 그렇죠. 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강원에서 들려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3분의 2, 약 3천만 명이 속아 있는데 이게 이재명을 지지한단 말이야. 도대체가. 오늘이 4.3, 오늘 4월 3일 맞죠? 그러네. 맞는데 내가 해마다 여러분 정강훈 목사 우습게 보지 마요. 저는요 벌써 15년째 해마다 조중동의 광고를 사서 어제 4월 3일 바로 하루 전에 제가 광고를 냈어요. 절대로 4.3 사건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황교안 총리할 때 그때 총리가 간다 그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안 가고 황교안 총리님 절대 4.3 사건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내 신문 광고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번에 최초로 대통령 안 갔죠. 총리도 안 갔죠. 그러니까 제일 그 직분 낮은 사람 중에 이뇨한 박사가 오늘 갔다 그래요. 이뇨한 박사가. 이뇨한 김혜지. 누구요? 김혜지는 15번입니다. 비례대표 15번. 근데 전에도 비례대표를 받아서 황교안 대표 때 비례대표를 했고 이번에도 비례대표 15번을 받아서 또 비례대표를 합니다. 2번 하는 게 처음인데 기가 막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김혜지는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법과 관련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전철형과 가깝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과 전혀 다른 좌파적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천을 했다는 거는 국민의 미래가 우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의 순번들 상위 당선권 안에는 장애인 그리고 노동계 그리고 좌파 인사 탈원전 인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다시
복귀시키자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탈원전 인사가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오호. 3명이나. 이야. 3명인데 이게 뭐냐면 다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인사들인데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환경주의자들을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넣었다는 거, 탈원전주의자들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의 미래가 15석 정도를 지금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원상복구 이거는 물 건너 가는 거죠. 예, 물 건너 가게 되고 또 거기에 노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노조 공천받은 사람은 심지어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횡령 혐의. 예, 집시법 위반이고 횡령 혐의가 있는데 아니, 세상에 노조하면서 횡령 혐의가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깨끗해야 될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범죄 행위까지도 용인하면서 좌파를 넣어주는 이런 공천은 막장 공천이고 좌파 공천이고 그런 정당을 선택하느니 저희 자유통일당을 선택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지가 15번인데 이번에 또 4.3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비례 정당에서 15번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게 김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은 국민의 미래의 좌파들을 몰아내고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10석 가져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자유통일당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홍동인 목사님. 예. 아니 4.3 사건에 말이야. 예. 노무현 그 추도식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이가 저 자살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유언이 정치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인의 유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하지 말라고 다 헛했던 거니까 정치하지 말아라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추모입니까 그게? 고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추모지. 그렇죠. 예. 아니 하지 말랬는데 정치하지 말랬는데 왜 노무현 사위는 말이야 종로구에 또 출마해가지고 왜 떠들고 말이야 정치하지 말라 그랬잖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래 겪어보니까 정치할 그게 아니어가지고 하지 마라. 내가 경험해보고 할 건 못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제일 지목하는 화살이 누구냐? 문재인이었었잖아요. 예.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은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네는 아이고. 정치하지 마. 그렇죠. 자기가 볼 때에 문제는 정치할 묵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언 비슷한 걸 남겼죠. 근데 왜 돌아가신 고인을 이용해가지고 왜 저런 짓을 하고 그래. 또 오늘 4.3 사건도 마찬가지야. 문재인이가 뭐라 그래요? 4.3 사건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이따위 이게 완전히 반란자 같은 이런 놈의 추도석이 왜 가냐 이 말이야. 그래 저 내용을 나도 그 당시에 듣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봤는데 사실 저거는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죠. 제가 그렇지. 북한 쪽에 완전히 동조하는 세력이잖아요. 저게. 맞아. 저런 말을 해도 이렇게 참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수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제기 안 했더니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4.3 사건을 고발해가지고 이성교 목사님이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은. 이성교 목사님을 앞세워서 변호사 비용 내가 다 대고 해서 벌써 15년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예, 그건 압니다. 예. 재판을 시작했는데 내가 거기에 갔어요. 방청석에 갔는데 했는데 보니까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예. 4.3 기념식 하면 안 된다. 4.3 정신을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고등법원에 가서 뒤집어져 버렸어. 이게 예, 고등법원에 그렇죠. 가서. 예. 이래서 제가 4.3 사건에도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예. 내가 연구를 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쳤어요. 이 대한민국이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게 미친 게 아닌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3분의 2가 3천만 명이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 저게 이제 문재인 저 발언에 대해서 그 진위를 네. 야당 그 당시에 야당이었잖아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재계가 무슨 의도로 그래 했느냐 밝혔어야 되는 게 저걸. 그렇죠. 전 명백하죠 저거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공산당 반란 세력들 편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거요 처형돼야 돼 문재인은. 저 엄청난 말을 해도 누가 하는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한 게요. 네.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김대중도 추모식에 참여 안 했습니다. 이건 아니 대한민국 김대중은요 예. 참여도 안 할 뿐 아니라 김대중은 뭐라고 말했냐,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의 반란이라고. 김대중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 김대중까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후에 말이야 노무현도 참여 안 했습니다. 노무현도 안 했죠. 노무현도 안 했고 문재인이 최초로 참여하면서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라니까 이거 완전히. 예. 내가 근데- 문재인 간첩이라 해서 3번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다 무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첩 맞는 거야 저놈은.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 안 오냐고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뿐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반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것도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에서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당대표인데 위로 선대위원장하고 김혜지가 참여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미래가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유통일당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자 전준환 목사님 예. 보세요. 저 읽어줘 봐, 한번. 읽어봐요. 예. 맞아. 김대중도 아이고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CNN하고 회견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공표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이가 저렇게 발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김대중 정신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돼. 참 정말 난 정말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을 그 해체해야 할 당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고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기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2의 통진당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해체해야 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 국민이 거기다 펴주면 안 되고요. 거기는 해체해야 마땅한 당입니다. 그거 좀 띄울 수 있으면 좀 잠깐 띄워줘 보시면 거기 보면 헌법 제8조 1, 2, 3, 4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정당 설립은 자유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복수정당대로 보장하는데 4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랬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조국이 당을 만들 때 보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국기문란이에요. 대통령 해체하고 좀 아니 일단 이것 때문에 이석기 정당이 해산이 됐잖아요. 네, 됐죠. 됐는데 이석기보다 더 센 정당을 조국이가 왜 만드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권이 있거든요. 위로 올려. 위로 올려. 그 저항권 아까 그 한번 올려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이건 연방부 거고 우리 거 밑으로 내려서 예, 강성 민주당 지지자 전략 투표하고 쭉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서 보면 여기에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 이것은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아까 812 정권 심판론에 나오잖아요. 정권 심판론에 쟤들이 주장한 게 뭐라고 나와요? 자 우리 읽어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만들어낸 말이요. 정권 심판론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대표인 조국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윤석열 및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조국 혁신당은 연일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네, 이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지금 정권, 국기문란 이것을 목적으로 당을 만든 거예요. 그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분명히 해체에 속할 당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국민 그 저항권에 대해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저항권 띄워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항권이란 조세 불복운동, 시민청원, 대통령 욕하기 그런 것 말고 정부의 무력으로 저항하는 건 제한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우리 거. 네. 광주 사태라든 또 조금 네. 더 올려보세요. 없어? 내려보세요. 내려. 자, 하나 더 올려보세요. 네, 여기인데. 거기 올려. 조금 더. 아니. 네. 자, 읽어봐요. 기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적 극단적 선택으로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렇지. 다음번 선거에서 새롭게 국민의 뜻을 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심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는 지금이 그런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이 누가 판정을 하느냐. 현 정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갈라져서 친정부파, 온건 저항파, 강경 저항파로 나뉠 테인데 그때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여론조사로 결정하나 동전점으로 지나. 그 밑에가 중요해요. 거기 읽어. 역시 국민이 결정한다. 저항권과 진압이 맞붙어서 재집권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쪽이 국민의 뜻을 받던 것으로 의지한다. 그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공식 추인을 받는 것이다. 즉 결과로만 알 수 있다. 싸워보기 전에 모른다. 왕정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왕에게 신의 뜻이 떠났으니 바로 잡겠다고 나서면 그게 반란이고 실패하면 신의 뜻을 오해하였거나 뜻을 받들었으나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 사형이다. 네. 왕이나 국민이나 자신의 의지를 낱낱이 명명하게 그때그때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의 최소한의 요구가 뭐냐? 1000만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1000만 조직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가 또 이 바쁜 중에 선거철에 얼마나 바빠요. 바쁜 중에 우리는 광화문 집회를 토요일 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집회를 1시간 내로 마치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빼고 간결하게. 이 상태로 두면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내전을 방지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위에 광고 띄우세요. 어제 조중동에 광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 탄핵에 들어간다. 국민 여러분, 토요일 국민대 대통령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몰수히 광화문 광장, 이서만 광장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는 윤석열을 찍은 1640만 명은 다 나와야 돼요. 그때 그렇죠. 투표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찍어놔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 나오셔야 돼. 다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17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이번에 토요일날 목회자 안 나온 사람은 목회 직분에서 제명 목사직에서 박탈이야. 왜 목회해? 왜? 교회 붙잡고 성도들 말이야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냐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말이야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가. 25만 장로님들, 이번에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장로직에서 다 해임이야, 해임. 나라가 없어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거기다가 1200만 제한군의 회원들, 군번 가진 사람 더하기 함께 사는 부인, 그러면 2500만이야. 2500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부 중복되는 사람 합치면 이번 토요일 날 3000만 명은 나와야 돼. 3000만 명은 다 나오란 말이에요. 다 나오고 나중에 발디딜 틈이 없으면 그냥 자기 대문 열고 대문 앞에 나오면 그게 3000만이요. 거기서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자기 집 앞에라도 서 있으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앞으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어나는 이 내란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치국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 치국선언문 내용을 잘 보세요. 황준선 장군님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그동안에 연설한 것도 다 잘 됐지만 이번에 이 치국선언문 이게 제일 잘 된 거라고. 별 3개짜리가 말하잖아요. 별 3개, 당신들 별 3개요? 병장도 안 된 것들이 말이야. 아니, 병장은 됐어요. 들어봐. 잘 들어봐.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무식의 통장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입금이 세웠고 안 된다고 하시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오늘 딱 그동안 우리 보시기에만.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다른 이제 얘기하지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4월 6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홍동인 목사님, 이게 한국 근대사의 요약인데 지금 내가 한 것이 예. 대구 10월 폭동이 왜 일어났어요? 대구 10월 폭동은 그 당시에 남한의 그 남로당에 수교했던 그 박헌영과 또 대구권에 있던 이재복 목사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배후에는 북한의 그 남한 공작 자금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대구가 좀 콜레라도 있고 뭐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양식이 없다. 양식 선동을 하고 막 계속 하다가 이게 이제 또 일제 경찰관들이 그대로 개성하게 되니까 친일 경찰 물러가라 하는 몇 가지 구호를 가지고 외치다가 결정적인 도화선은 결국 또 시체팔이로 들어가는 거죠. 경북대학교 병원의 최무학이라는 사람이 의대 학생이었는데 실습용 또 그런 시체가 많았습니다. 대구 시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뭡니까 그 시체 싣고 다니는 것들 것에 싣고 끌고 그 여대생들이 가운을 입고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 이래 버리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불을 확 붙여버리니까 순식간에 폭도화돼가 경찰 대구경찰서 가가지고 사람 경찰을 죽이고 경찰 도망가고 이래가 이 불길이 대구를 며칠간 흔들다가 이게 이제 영천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영천, 상주, 영천에 가가지고는 막 웬만한 관광서 집이 전부 불 다 태워요. 불 지르는 게 유행했어 그때. 그렇지. 그래가지고 영천 경찰서 어느 경찰관은 경찰관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들어가가지고 빨가벗겨 가지고 죽여가지고 남자들이 사람들 가랭이를 양쪽 집어 당겨가지고 찢어버리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당 죽여도 그냥 죽인 것은 끝나지 않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사람들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구 시내는 또 이제 어떤 가정에 사람 둘이를 죽여가지고 뒤에 자동차 끌고 시내를 그 질주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질주 끌고. 이래가지고 대구가 뭐 인근 도시로 순식간에 확대되고 나중에 그 당시에 참 놀라운 거는 역사가 희한하죠. 제주에 주동자였던 뭡니까? 김달삼이 그때 그 대구 이사는 거게. 맞아. 자기 사촌 형집에. 이따가 그걸 보고 또 대구, 제주도 가가지고 그게 또 붙어나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좌파 빨갱이 난동의 첫 시발지가 대구에서 폭발한 거지.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 박상희가. 예, 박상희, 예. 그때 주동자. 그 사람, 그쪽 편이 있었죠. 그래. 언론이 아니, 약간. 주동자야. 주동자인데 경찰 총격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그 구미 경찰서 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었죠. 예. 자, 그런데 이 전라도는 원래 우파란 말이야. 원래가. 예. 왜? 땅이 많으니까. 땅이 많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건 우파가 되는 거야. 전라도는 그때 다 우파인데 이게 이제 이 대구의 폭동이 전라도 쪽으로 가서 이칠 폭동으로 일으켰다고. 이칠 폭동을. 이게 이제 제주도로 넘어갔거든. 아니 그 전전환 목사님. 네.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진해요 도대체가. 아니 왜 경상도가 선동했는데 왜 넘어가 거기를. 박정희 때까지도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예. 저 이승만 때는 72%나 이승만을 지지해 줬고 박정희 때도 그 할 때도 전라도에서 더 많은 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표가 나왔는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김대중이 대통령 나오면서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라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김대중의 그 호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 한번 대통령 한번 되어봐야 돼. 요게 그냥 꿈에도 소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몰표로 던졌는데 다 속아버린 거예요. 김대중한테. 뒤에 오신 분 무슨 소개할 거 있어? 아니 가만 서 있어. 가만 서 있어. 방송사고인 줄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게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은 호남 사람들이 그 김대중의 그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서 못 나와. 근데 이제 못 나오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눈을 뜬 것 같아요. 교회는 또 더럽게 많잖아 제주도에. 네. 여기가 38%라며. 지금까지 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반대되는 법들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특별히 민주당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만들었어. 네, 민주당이 전라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저 호남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거기에 신앙을 버리고 이념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신앙을 버리고 이념.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념을 이겨야 되는데 호남 사람들이 이념을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김대중이한테도 이제는 우리가 속았고 다 이제 우리가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번에. 자유통일당. 네? 자유통일당으로 여하튼 몰수이 다 나와서 호남 사람이 기독교인 거 약 40%예요. 이것만 뒤집어 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초 역할을 할 거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동 목사님. 네. 이념이 신앙을 이긴다.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게 믿음이냐고 진짜. 예.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역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내가 볼 때 예수님도 나오면 떨어져. 그러면 되냐고요. 이념을 떠나서 믿음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난 하나 질문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무엇 때문에 탄핵하자는 겁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예. 왜냐하면- 도대체 탄핵 죄목이 뭐예요? 범법자들이 그것도 더군다나 더군다나 자기는 범법자들. 실형받은 사람이 예? 그 말이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어떻게 동조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말은 해줘야지 진짜. 왜 탄핵을 하려고 그러냐면 총선 이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뺄 거거든. 아 그거를 이제 예지한 거요. 그렇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조국 구속이 한다니까 겁먹어가지고 탄핵한다는 거야. 아닌데 탄핵도 뭐 좋아요. 잘못해야지. 잘못한 탄핵 사유가 돼서 탄핵을 하는 건 어쨌든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그걸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그런 나라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아니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한테 나가라 그러잖아요. 탈당하고 이제 중립적으로 선거만 잘 하고 국정에서 손도 떼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가 데려온 사람들이 그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탈당하다 그럴 때 반드시 그쪽에 붙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박근혜한테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왜곡, 지금 평양식 역사관이 대한민국을 주장했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언론까지 완전히 북한이 장악했어요. 장일 목사님. 네.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냐 말이에요. 북한이 완전 점령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의 희망입니다. 자유통일당의 희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지령입니다. 북한의 지령. 이게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일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아침에 띄워줬던 거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면 자 이게 올려줘 보세요. 이게 지금 노동신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나온 건데 윤석열 독재의 숨통을 끊어놓자. 윤석열 탄핵을 향해 태풍으로 몰아치자. 피 끓는 분노 안고 윤석열을 탄핵 응징하자. 요건데요. 앞에 것 좀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에서 지금 하는 거죠. 윤석열 끝장내자. 에? 노골적 총선 개입 시도 이게 정부 강력 경고하고 있어요. 왜? 정부는 아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이게 아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함몰된 것이 북한 지령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짤막하지만 투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띄워준 거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네 그거 한번 아니 그거 말고 그림 들어간 거 있죠. 그림 들어간 거. 거기 그 이승만 대통령 나오고 하는 그림.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한 거. 네 그거 띄워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아니 네. 근데 저 나올 때까지 아니 지령을 받아도 미국이나 이런 데 네. 지령을 받으면 물론 나왔어.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이 한 50개 있습니다. 50개. 맞아요. 그중에 10개는 좌파 쪽에 속한 정당이고 40개가 우파 쪽에 속한 정당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투표 용지가 이제 길어졌고 그러나 이 선거법상 3%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토론에도 못 나오고 이 3%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무표되는 거예요. 네. 3%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정당이 다 해산시켰어요. 3%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좌파 정당은 좌파 정당대로 문제가 있지만 우파 40개 정당 중에 나와봤자 안 돼요. 어차피 1%도 안 나오고 0.01%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나와가지고 약 250만 표를 갉아먹어요. 이 250만 표는 다 우리한테 올 표거든 사실은. 와야 될 표. 네, 우리한테 와야 될 표인데 이걸 갉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중에서도 옛날에도 한번 그 크게 혼란케 한 기독당 맞았어요.
이번에도 기독당 또 나왔어요. 17번인가 한번 보세요. 18번. 기독당 나왔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올려서 땡겨보세요. 자유통일당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8번이니까. 예. 그러니까 8번인데 우리는 이번에 기독자를 뺐잖아요. 왜 뺐냐? 여기 안보단체가 30%거든. 네. 광화문운동에 이 사람들이 기독자만 빼주면 불교도 함께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자를 빼니까 이것도 기독당을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때도 우리가 벌써 돌파했을 텐데 약 12만 표를 이게 착시 투표로 이게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착시 투표로 12만 표 가져갔다 하니까 또 고발했어요, 나를. 그래서 북부지원에 가서 하니까 거기 재판하기 전에 거기 사무장이 아니 목사들끼리 있는 걸 왜 고발하냐고 합의하시라고. 그 사람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합의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유권자들은 기독당이 무슨 당인지 자유통일당이 무슨 당인지 원래 우리 자유통일당이 기독당이었어요. 그렇죠. 기독자유통일당이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한 10만 표 가까이 또 헷갈리기만 해봐요. 제일 많이 헷갈린 지역이 어디냐? 세상에 불법이지만은 찍어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자기가 찍은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핸드폰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서 이래요. 목사님 당 찍었어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기독당 찍었다는 거야. 이걸 자랑하는 걸 나한테 보낸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예? 그럴 세상에 일이 말이야. 없는 게 투표 용지가 50cm가 넘어가면서 네. 일단은 수개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류기에 안 아, 들어가요. 그거 아주 다행이다. 다행스러워요. 오. 그리고 저희 자유통일당이 8번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위로 올리면서 막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위에서 딱 보면은 자유통일당이 보이고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이름이 이 당명을 엄청난 우리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 헷갈린 분은 광화문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기호 8번 알고 그게 오늘 지금 이렇게 펀딩으로 자유통일 펀딩으로 모여서 10분 만에 100억을 찍었고 지금 통장 50개가 10분 만에 소진이 돼가고 지금 채팅창에 입금을 해도 안 올라가요 올라온 이유가 통장을 통장을 다 다 소진됐습니다. 50개인데 다 써먹어가지고 예. 빨리 저 새로운 통장 번호를 빨리 저 부탁해서 빨리 올려. 왜냐하면 우리는 5천억을 거둬야 되니까 빨리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110억이네요. 110억. 110억의 마감이 거의 110억까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는 5천억 가야 돼. 5천억 가야 되니까 어차피 내일 다 돌려줄 거지만은 공병 목사님. 예. 이 경북 있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예. 헷갈려가지고 예. 착시 투표 먼저 번에 기독당 찍은 사람들이 예. 경북 대구 사람들이 찍어놓고 목사님 찍었습니다 해놓고 경북 대구가 제일 멍청해. 이게 도대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어떻게 지나가는 거 싶었지 또 대구 경북 지적 사항이 나오네 이게. 이건 내 고향이니까 조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제주도가 많이 헷갈렸어요. 먼저 번에 선거를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좀 멍청하더라고. 그걸 찍어놓고 기독당을 찍어놓고 우리 당을 찍었다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학습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는데 지금 우리 당 이름하고 비슷한 당이 뭐냐? 자유민주당이에요. 고영주 변호사님 하는 당. 이 당이요. 솔직히 자유민주당이 우리보다가 한 번호 앞서게 돼 있어. 우리하고 둘이 딱 붙어. 이거 역시 착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고 당 이름 저거 한번 보세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아니 이게 민경욱 의원이 하는 거거든.
가가 저게- 국민 저게- 참여정당. 저게 왜냐면 10번이 이제 더 재밌습니다. 가가 국민. 네, 저게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계시면 이제 그 인정이 돼요. 예. 국회의원이 그 밑으로는 기억리을 순서로 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회로 땡기려고 그냥 아무 해당도 없는 가짜를 자꾸 집어 넣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예, 그래서 가가 하나만 가가 뭐 저렇게 해서 아니 이제 이거는 창피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거죠. 정당 이름이 가가호호 공명선거단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요 내가 이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민경우 의원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내가 제안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대체가 이런데 말이야 지금도 우리 편 여기 댓글도 또 들어와요. 뭐냐 목사님 군소정당을 다 합해서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떠들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연락도 다 했고 한데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 왜 안 온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결국은 선거하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돈과 관계 있어. 돈. 지금 보수파를 이제 자청하는 군소 정당들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다 여론조사를 일단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자유통일당이 수개표 주장하고 부정선거 방지한다고 지금 공약을 세웠다. 네. 자유통일당으로 가자.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5.18과 관련돼서 5.18 진상규명과 그 다음에 유공자 공개 이걸 또 추진한다고 해서 보수파들이 다 자유통일당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리더층만 자기가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은 다 자유통일당으로 지금 최종 결집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이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모든 자유우파 정당들과 빅텐트를 열겠다. 그건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지지율 5% 10% 간이 원내 정당이 되면 그런 작은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들, 우파 정당들에게 기회를 다 주겠다. 그분들도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게 공간을 열 테니까 지금 밖에서 선거하지 말고 자유통일당으로 결집해 달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석동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빅텐트를 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는 다 결집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통장이 닫혀서 그렇지 110억 원이나 저렇게 펀딩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통일당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광고에 계좌번호 안 넣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펀딩을 했지 자유통일당이 계좌번호를 넣어서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자금은 여러분들의 당비와 전가원 목사님의 사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죠. 이것도 변호사 시켜서 공식적으로 당에다 빌려줬어요. 그렇죠. 법에 안 걸리려고 철저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재정을 대여하셔가지고 운영이 됐고 저희 자유통일당이 처음으로 이렇게 펀드를 한번 해본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원이 왔다. 제가 다른 정당 듣기로는요, 급여도 제대로 지출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이 열악합니다. 정치는 조직, 돈입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었지만 일단 조직이 없습니다. 이준석도 펀딩을 못했어요. 저렇게. 그렇게 방송에서 자고 남은 이준석 얘기를 했지만 저런 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화문에 100만 먹을 수 있는 사람 BTS, 전광훈 목사님, 윤석열 3명 10분 만에 100억 모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우리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님 고문뿐이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정당에 가서 뭐 해보겠다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원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원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엊그저께 저희가 국회 앞에다 천막을 쳤습니다. 자유통일당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네. 국민의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도 할 수 없죠. 국회 안에서 어떻게 천막을 칩니까? 저희가 그래도 황보승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10명 들어가면
국회를 점령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자신 있게 자유통일당 기호 8번으로 집중해 주시면 대한민국 자유통일로 갑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파의 한 40개 되는 정당들, 당신들 절대로요 3% 지지율이 못 받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계속 합니까? 투표용지 국민들에게 귀찮게 하려고 투표용지를 막 그 52cm. 52cm나 만들고, 이거 국민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들이 안 되는 정당을 계속 하려고 그러냐? 나 다 알아요.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온 거야. 첫째, 당 대표 명함 찍어서 나 어느 당 대표입니다. 1년 내내 이거 무게 잡으라 그러지. 그런다고 당신들 얼굴 낯짝 쳐다볼 줄 알아요? 오히려 뭐래 욕먹어 듣고 저 미친놈이네 이러지. 어? 되지도 않는 가가호호 그 정당에 명함을 준다고 해서 그 존경할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짓을 뭐. 두 번째,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옛날에는 3%를 못 얻는 정당은 무조건 해산시켰어요. 다. 이 법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그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지금 현재 같으면 뭐냐,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님 하는 당 보세요. 33번이야 33번. 요 정당이 원래 우리하고 딱 붙게 돼 있어. 이름이 원래 가면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을 안 데려왔으면 요게 바로 앞뒤로 붙게 돼 있다고. 자유는 똑같으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성이 뭐렇게 해도 네. 최고의 공로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자유민주당이 33번이야. 33번. 이래서 절대 나는 선거를 5번 해봤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날 못 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40개 정당이 다 모여서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면 그리고 다 사퇴하시면 보좌관 있죠. 보좌관. 이제 우리가 여기에 10명이 들어가도 50명이 보좌관. 그렇지. 보좌관에 여러분 당에서 한 명씩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윈윈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250만 표가 사표가 돼버려요. 250만 표가.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내가 공의를 베푸는 것이고 마지막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당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고 40개 정당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나중에 여러분 당도 지원도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 이제 하시는데 하기 전에 우리 뒤에 미스 코리아가 하나 왔습니다. 미스 코리아 모델이 하나 왔는데 자, 앞으로 한번 일로 나오시고. 자, 지금 3,518개 동대표님, 그 다음에 밑에 18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마을 대표를 합치면 지금 약 350만입니다. 우리 조직이. 그러니까 펀드가 110억이 넘었습니다. 네, 2분 내로 10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0억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조직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펀드 한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350만 명은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700만 가문 세력, 가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1850만 명이에요. 1850만 명. 1850만 명은 자 보세요. 가로 이렇게. 25cm, 세로 25cm로 집에서 네. 자녀분들에게 기호 8번 저희 자유통일당에 올라오면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갖고 가로 25, 세로 25로 제작을 하셔갖고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피켓을 걸고 다니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러면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가로 25, 세로 25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지하시고 다니거나 목에 걸거나 하고 다닐 땐 아무런 선거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달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지나다니면서 한번 1000명 정도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요 700만 명이 이렇게 뒤를 700만 명이. 와. 자 뒤에 가방 뒤에 또 달았어요. 내가 계속 이걸 원했던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아침에 오는 사람도 보니까 왜 이거 안 달아서 그랬더니 가방 속에 있어요. 이런 거. 아이고.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걸 틀린 거야. 이 지금 미스 코리아처럼 하란 말이야. 놀라운 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여기 미스 코리아는 전철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아니 자기의 주장이 당당해야지 말이야. 아니 왜 교회 와서 말이야 꺼내고 난리야. 그런 사람들은요 오지마. 교회 오지 마라. 정신 나가죠 말이야. 굉장히 놀라운 게 네.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25cm 피켓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자기네들도 보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네. 다른 정당들이 이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당이 정치 트렌드를 선도하는 당입니다. 선구자적인 당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후 3시 방송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보니까 이게 실시간 10만 명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신의 한 수도 방송을 하고 있어서 좀 뺏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같은 방송 저희끼리 계속 나가고 네, 있어요. 네. 참 그래서 우리 신혜기 대표가 대단해요. 대단해. 아 이번에 법적인 문제만 했으면 그 비례대표 1번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만 네.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이 천장을 뚫으면은 저는 수권장당이 되고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저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엔 저희가 200석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00석도 오고 대통령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누가 나가도. 개구리도 놀래서 튀어나왔는데 한 번 더 듣죠. 개구리 노래 한 번 더 듣고. 자 개구리 노래 한번 듣고. 자, 개구리도 놀래 갖고요. 이게 맞아. 정말 놀래 갖고 튀어나왔습니다. 자,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종신연금 줍니다. 우리 당의 정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려면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 34평짜리 원가주택 아파트 반드시 우리 실현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은 오후 3시에 할 테니까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오고 8번 오고 합해보니까 18, 18이 되더라고요. 2번 오고 8번 오고 합하니까 28이 되더라고요. 그 뉘앙스를 보니까 28 청춘이 돼요. 그래서 내가 2하고 8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제일 좋은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더라고요.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이 팔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구나. 자, 지금까지 쫙 얘기 들으셨죠? 우리 많은 당으로 수고하신 분들 저 진짜 뭐 인정하고요. 축하도 드리는데 결론은 우리 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연대해서요. 아까 말씀은 빅텐트 우리 모든 비례대표들 정말 우리 우파들 빅텐트 속에 들어오셔서 더 큰 대안을 이루면 그 희생이 오히려 어설픈 욕심보다 훨씬 위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 지금 지역구 뛰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연대가 부족해요. 빅텐트 지역마다 꼭 우리 자유우파들 치셔가지고요. 꼭 이번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총선으로 꼭 만들어줄 수 있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당은 신앙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4년 다 안 합니다. 전반기 2년 하고 그 다음에 사퇴하면 선거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어받아요. 나머지 뒤에 B조가 또 국회의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만 돼도 20명 20명이 할 수 있어요. 20명 다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보좌관이요. 이게 10명만 돼도 50명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100명? 100명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1차에서 당선 안 된 사람들은 다 보좌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보좌관은 2년 동안 공부해서 네. 그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오케이. 예. 이렇게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정인동 목사님. 네. 아까 그 개구리 춤추는 거 있죠. 아 너무 그, 좋네. 아니 거기에 네. 들어가서 같이 한번 춤을 춰서 글쎄. 영상을 만들어. 예. 그다음에 우리 애들 춤추는 거 있죠. 오케이. 거기도 같이 가서. 원래 당 대표가 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구호를 외치고 오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